자, 드레서 피처 도구 막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레서 피처 도구 막대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차시에서 봤던 생성을 일단 시키고 그 생성된 모델링을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필렛 처리를 한다든지 챔퍼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경사지게 드리프트를 적용한다든지 쉘 해서 어떤 일정한 두께를 두고 안쪽을 다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관련된 편집 관련된 도구 막대들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엣지 필렛입니다. 필렛은 모서리에 라운드를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엣지 필렛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런 대여 상자가 뜨게 되고, 여기 보면 반경값하고 그 다음에 필렛을 적용할 모서리를 선택하면 해당 모서리에 여기처럼 이렇게 필렛 처리, 라운드 처리가 되는 거죠. 어떤 면을 선택하면 그 면을 이루고 있는 모서리 전체를 예를 들어서 이 면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모서리를 이루고 있는 모서리 전체의 4개의 모서리에 똑같은 이 라운드 값을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옵션에 코닉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지 않고 0.5라는 수치가 적용이 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렛이 적용이 되는데, 이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수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원래 이 모서리에 근접하도록 필렛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해당 지금 화면은 0.9를 적용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필렛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운드가 거의 적용되지 않고 끝에 부분만 살짝 이렇게 라운드가 적용된 거 보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거의 챔퍼, 우리 챔퍼 형식의 그런 필렛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이 라운드 값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쪽에 저희가 이제 원기둥을 2개 가깝게 이렇게 추가로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이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R 값을 적용을 했는데 이 원기둥 모서리 쪽에 R 값을 적용했는데 이 원기둥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라운드가 따로따로 적용이 된다면 바로 OK 하면 적용이 되는데, 여기처럼 원기둥이 좀 가까워서 필렛 적용하는 요 영역이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띄워집니다. 이럴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면 트림 리봇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트림 리봇을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 교차되는 부분 쪽은 직선으로 생성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필렛을 적용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옵션은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모어 단추를 눌러보면 여기처럼 오른쪽이 열리고요. 여기에 여러가지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모서리에 지금 R 레디우스 20값을 주었는데요. 실제 이 높이 부분 쪽이 20보다 적은 경우에 필렛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R 적용하고 모서리를 선택하면 여기처럼 에러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실제 이 높이가 20보다 적기 때문에 적은 값일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워지는데, 여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오른쪽 모어 단추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엣지 투 킵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을 선택해주고 아래의 작은 모서리 부분 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필렛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하나 또 보시면 우리가 필렛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하면 이 모서리 전체에 대해서 필렛이 적용이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어떤 일부분만, 이 모서리의 어떤 일부분만, 예를 든다면 여기까지만 예를 들어서 필렛을 적용하고 싶고 이쪽은 필렛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 영역을 한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게 옵션이 여기 보시면 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미팅 엘리먼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전에 이런 중간에 포인트를 어떤 영역에 하나를 상승을 시켜주고 그 리미팅 엘리멘트를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이 이쪽 방향이나 또는 이쪽 방향 한 방향만 엣지 필렛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과 부분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방향은 저희는 이쪽 방향만 필렛 처리해 줬고요. 이쪽 방향은 필렛 처리가 안 되고 모서리를 그대로 남아있죠. 네, 이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렛할 객체를 여기 꼭지점을 중심으로 하나, 둘, 세 개 모서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R 레디우스 값 10을 지금 준 애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라운드 돼서 여기에 있는 형상처럼 R 10을 주게 되면은 모서리에 이런 라운드가 생성이 되게 될 텐데요. 이걸 약간 변경을 시킬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열어보시면 모 단추를 눌러서 오른쪽에 열어보시면 브랜디드 코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여기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은 크리에이트 바이 엣지라는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한 상태에서요. 이렇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처럼 각각의 여기 모서리에서 조금 전에 줬던 엣지 R10만큼 거리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같은 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OK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필렛 처리가 되는데 모서리 부분이 이 부분 값을 각 모서리만큼 길이를 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0값을 더블 클릭해서 제가 예를 들어 20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쪽에 있는 요 값을 보시는 것처럼 10에서 50으로 변경을 해봤어요. 이쪽에 있는 요 값을 10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모서리 부분 쪽에 여기서부터 꼭지점에서 여기까지는 이 모서리 부분 쪽 꼭지점이 생기는 부분 쪽이 50만큼 길어졌고요. 여기는 뭐 20만큼 길어져 있고 원래 거리가 10만큼이었죠. 근데 이 값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실제 꼭지점에서 거리가 이렇게 10만큼에서 만나는 점 꼭지점 부분 쪽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값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이 보면 여기 보면 브랜디드 코너라는 데에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 아이콘인데요. 베어리블 레디우스 필렛이라는 겁니다. 같은 모서리에 반경이 서로 다르도록 필렛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를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일단 모서리 필렛할 모서리를 요 모서리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값 모서리 전체에 여기에 적용하는 R20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베어리어블 레디우스 필렛 아이콘에서는 여기에 중간에 물론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라든가 생성을 하지 않고 들어오면은 여기 맨 끝에 포인트하고 맨 여기 양쪽 끝에 두 개 포인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R 값이 이렇게 보입니다. R 값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이라고 여기에 적용됐던 값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때 해당되는 요 내가 바꾸고자 한 요 레디우스 값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이런 레디우스 값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 레디우스 값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A씨는 중간에 요 포인트에 포인트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 포인트의 값을 현재 지금 레디우스 20 값을 10으로 변경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처럼 모서리가 똑같게 20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모서리는 20, 여기 모서리 끝에는 20인데 여기 포인트 하나 생성된 요 모서리 값은 R이 10이다 보니까 좀 작아졌죠. 그래서 모양이 필렛 처리가 이렇게 좀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된 경우입니다. 드레서 피처 도구막대에 있는 엣지 필렛 명령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를 하나 생성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ZX 평면 잡고 스케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프로파일 가지고 넉넉하게 필렛을 하나 적용을 시킬 솔리드를 먼저 생성하기 위해서는요, 스케치를 하고 나서
패드를 시키는데요. 양쪽에 미러 시키겠습니다. 30mm 정도 이렇게 이 옷에 생성을 시키겠습니다. 트리에서 보고요. 자, 먼저 엣지 필렛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한 모서리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아니면 나는 뭐 더 이렇게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에 동시에 필렛 값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를 선택하면 빨간색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엣지 필렛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레디우스 값, 반경 값 얼마인지 넣으시고요. 미리 보기 해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필렛이 적용이 돼요. 같은 크기의 필렛이 적용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 해보시고요. 나는 여기 말고 이쪽만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오브젝트 필렛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필렛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모서리만 적용이 되죠. 내용을 또 수정을 하고 싶다. 변경 더블 클릭 하시면 다시 보이고요. 뭐 값도 뭐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옵션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를 제가 10을 똑같이 주고 OK를 하나 해놓고 옵션을 한번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게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방식이에요. 아니면 어떤 면을 선택하면은 면 전체의 모서리가 동시에 필렛이 적용이 돼요. 모서리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모서리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면을 할 때는 그 면을 이루고 있는 모서리를 다 한꺼번에 하고 싶다 보니 면을 선택하면 한꺼번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콘을 먼저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원하는 그런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떻게 아래쪽에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0.5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0.5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필렛 그런 형상이 되는데요. 이 값이 1에 가깝게 이렇게 커지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1에 가깝게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거의 그냥 그 모서리가 거의 유지된 상태로 필렛 처리가 돼요. 필렛이 적용이 됐는데 0.9로 지금 주은 거대요. 거의 뭐 유사하게 모서리가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 값을 0.1만 한번 주고 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여기 보면 완전히 그냥 챔퍼 가깝게 라운드보다 더 이렇게 라운드가 살짝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의 어떤 모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체크를 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모서리는 그냥 보통 적용하지 않고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라운드 값 적용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림 리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트림 리본은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여기에 원기둥을 이렇게 하나 스케치를 해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서클로 해서 패드를 이렇게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기둥의 아래 모서리에 두 개 이제 필렛을 적용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엣지 필렛 이 값이 두 개를 겹치도록 좀 여유 있게 제가 한 15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체크를 해 볼게요. 이 값이 너무나 크면 좀 안 될 거니까 제가 10만 이렇게 줘 볼게요. 자, 미리 보기 해보면 OK 누르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여기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만나는 이 부분이 있죠. 겹치게 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겹친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트림 리봇이라는 겁니다. 트림 리봇을 체크하고 미리 보기 하면 여기 사이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만나는 이 부분을 갖다 그냥 교차된 부분 쪽으로 그냥 직선으로 생성을 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을 그냥 R10적 10으로 엣지 필렛 처리를 시켜줍니다. 이게
트림 리봇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삭제를 시켜버릴게요. 그리고 여기를 약간 스케치를 좀 줄여보고 수정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에 R값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H필렛 명령어 실행시키고요. 모서리 값을 넉넉하게 저희가 한 20 정도 줘보겠습니다. 이 20 값은 여기 있는 이 높이보다는 더 큰 값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모서리에 적용해라 그러면 R값 적용된 거 보이시죠? 자, 미리 보기 해보면 마찬가지로 에러 메시지가 띄어져요. 왜 그러냐면 R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높이 값이 너무 적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보호 단추를 눌러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엣지 투 킵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를 선택하고 나는 그래도 여기가 길이는 부족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냥 유지를 시키고요. 위쪽 오른쪽만 그냥 위쪽 부분만 필렛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 길이가 부족하더라도 필렛 처리가 가능해요. 보이시죠? 네, 이런 게 그 해당 옵션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엣지 투 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모서리 전체 필렛 줄 게 아니라 이 일부분만 주고 싶다 하고 그러면 제가 물론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를 생성하지 않더라도 여기 플레인이 중간을 지금 우리가 이 패드를 양쪽으로 미러 시켜 가지고 여기를 바운드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도 되는데 제가 포인트를 하나 여기 보면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점에다가 그냥 이렇게 선택했다 해서 클릭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물론 정확한 값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미값에 포인트를 주고요. 이 포인트를 기준해서 이쪽 뒷부분 또는 이쪽 앞부분 모서리만 필렛 처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엣지 필렛 모어 단추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오브젝트 투 필렛 해가지고 여기 모서리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주어지겠죠. 그런데 난 이 중에서 이 포인트를 기준해서 앞쪽만 필렛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리미팅 엘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걸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방향에 따라서 어떤 방향, 뒤쪽 방향만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화살표 방향을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앞쪽 방향만 필렛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옵션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브랜디드 코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한번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앞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제가 모서리에다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3개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엣지 필렛 실행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R 값을 제가 뭐 한 10만 이렇게 자그만하게 주고요. 미리 보기에서 OK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필렛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요 필렛 값이 모서리에서 요 값이 거리가 다 10만큼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변경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 모어 단추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블렌드 코너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예, 여기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Create by Edge를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 값이 10만큼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 이게 이 값을 서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값을 나는 그래서 뭐 30 정도 거리를 줘서 이 값은 20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해보면 이렇게 끝에 모서리 부분의 형상이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블렌드 코너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setback distance라고 해서 setback distance라고 해서 이 값이죠. 각각의
값을 좀 변경을 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 값이 동일하죠. 뭐 10mm만큼, 여기도 R 값만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 값을 변경을 해 줄 수 있다는 옵션이 잠깐 적용인 걸 봤습니다. 두 번째 보면 Variable Radius Fillet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그대로 포인트까지 하나 생성됐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아이콘을 선택하고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 모서리 전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놓으면 이렇게 동일한 R값으로 필렛이 처리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포인트가 현재 지금 여기 하나 보이시죠? 뒤에 보이시죠? R값. 이 R값을 변경을 해주면은 서로 다른 R값으로 이렇게 필렛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르죠?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모서리를 선택하면 두 개의 포인트 끝점이 생성이 되는데, 나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조금 전에 생성했던 이 포인트, 이 값은, 이 포인트 값은 나는 뭐 5만 줘보겠다. 그리고 OK 누르면 여기 포인트 1번, 2번, 3번, 세 번째 점에 R값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필렛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Variable Radius Fillet 기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뭐 트림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서리의 R값을 다르게 줘서 필렛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의 치수를 적용해서 라운드를 생성하는 호달 필렛이라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건데요. 저희가 잠깐 보면은 이런 호가 있을 때 여기에 현하고 호는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런 값에서 이런 구부러진 요게 이제 호라는 거죠. 호고요. 현이라는 것은 수평거리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거리.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엣지 필렛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반경값을 이렇게 줘가지고 필렛 처리를 해주는 건데, 이거 말고 이 값을 줘서 이 값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작게 필렛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랭스 10을 주어봤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 모서리에 주었더니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근데 이 값은 지금 여기 보면 위에는 지금 현의 값 R30을 주어서 30을 주어가지고 적용한 거고, 아래는 엣지 필렛 아주 30 준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게 좀 더 크죠? 이거보다는 적고. 이렇게 어떤 거냐면 아래 지금 드래프팅 모드에서 좀 적용해 본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래 곳은 엣지 필렛이라는 것은 이 반경값이에요. 여기서까지 이 반경값. 요게 30이라는 거고, 여기 호로 준 것은 이 호의 이 거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거리. 요걸 30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요걸 레디우스를 보면은 R이 21.21 정도 좀 적은 거죠, 실제 R 값은. 그래서 이렇게 좀 필렛이 좀 적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는 이 값도 마찬가지로 현 치수 가지고 필렛을 적용한 건데, 여기 아래 보시면 값을 좀 다르게 베리어블 필렛 했던 것처럼 똑같게 맨 끝점 포인트가 두 개 생기죠. 이 R 값 중에서 이 값의 일부 값을 더블 클릭을 해서 값을 변경을 하면 이렇게 여기도 물론 이제 이렇게 현이 이렇게 현 값이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좀 값이 좀 다르게, 여기는 여기 있는 적용하는 값, 요 값, 그 다음에 여기는 별도로 따로 변경한 치수값만큼 좀 다른 값으로 이렇게 필렛 처리를 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면 호달 필렛이라고 돼서 이것은 현의 길이를 주어서 필렛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이 모서리에 값을 10만큼 줘서 엣지 필렛을 이렇게 줘봅니다. 그러면 여기 값이 보이는 게 조금 전에 이렇게 R 값을 줘서 필렛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수직하게 이렇게 파란 직선이 보이는 거 보이죠? 이것은 이제 이렇게 라운드가 생성하는데 그 라운드의 현 길입니다. 현 길을 줘서 이렇게 필렛 처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좀 아래쪽하고 좀 적용을 따로 시켜볼게요. 그냥 엣지 필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값이 요 모서리에다 준 거 10만큼 생성한 거, 요거보다는 좀 작죠. 이게 엣지 필렛 R10 준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길이 가지고 준 10짜리인데 서로 다르죠. 아무래도 여기 이제 현이 길이가 이만큼이라면 이게 호의 R 값은 이 식보다는 더 적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좀 보면 되냐면, 파트 디자인에 우리가 드래프팅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누르고, 윈도우에 투상을 하나 뽑아낼 건데요. 이면 투상을 이렇게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 현값 10을 준 거고, 이거 호값 10을 준 건데, 여기에 치수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치수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 R10이죠, 이렇게요. 근데 이 값은 뭐냐면 현의 값을 주다 보니까 실제 R 값은 7.77 정도 되네요. 그죠? 좀 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10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준 거죠. 이 10을 적용해서 필렛 처리해준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